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약간 해서 그렇게 메타버스 융합의 전반적인 흐름의 키포인트만, 사실 이거는 제가 트위터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금융그룹 제가 강의하기로 돼 있어요.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드래프트 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해서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소개고, 이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컨설턴트 분들이니까 그렇긴 한데 고객사분들도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회에서도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에자일하는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어서 고객의 문제를 찾는 부분에서 디자인 싱킹이 필요하고 빌드 매저 런하는 실제 기획하고 실제 구현하는 에자일이라는 것이 지금은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 스크럼 개발 반복론에 썼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데브옵스라고 해서 비즈니스 단도 이렇게 에자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요거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메타버스 관련했는데 저희 이게 여기 보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사람들이 기계는 배우고 있어요. 머신 러닝 하고 있고 사람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저희 집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수하는 딸, 고1 딸, 중3 막내 아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 여기 막내 아들처럼 이게 거꾸로 가고 있죠. 주로.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지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로블록스를 4년 전부터 저희 막내 아들 때문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아이를 보고 관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하면 답이 안 오는 제가 로블록스에 하면 답이 와요. 그러니까 좀 이 G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막내 아들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메타버스로 보면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기성세대 여기 나이가 좀 다 차이가 있는데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이코노믹 시스템이에요. 제가 실제 살고 있어요. 스토리에서 텔링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 시대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G세대들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 여러분들 금융기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G세대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메타버스, 마이데이터, NFT 이런 것들이 되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G세대들은 다릅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이 아이를 봤을 때 피어투피어로 직접 로블록스 안에서 하라는 용어를 절대 안 하다가 해외 친구들하고 영어로 채팅도 하고 직접 피어투피어로 로블록스라는 게임머니가 있거든요. 그걸 직접 보내고 직접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아이가 컸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 쓸 것이냐 제가 볼 때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직접 패턴을 보면 직접 피어투피어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직접 그 커뮤니티에서 경제 시스템하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컸을 때 은행 쓸 것이냐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은행들 제가 볼 때는 안 쓸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럼 결론을 내고 그래서 제가 기존 금융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 금융권 사람들이 좀 G세대 관심 많은 이유가 이 세대들은 기존 금융권에 대한 시스템들은 안 쓸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여기는 채팅방에 혹시 이 걸그룹 이름 아세요? 아시면 상품을 드려야 될까? 너무 일만 열심히 하셔서 누구십니까 여기? 김정우님. 정관복 예, 정관님 맞추셨어요. 마마무입니다. 하은이도 맞췄네. 오, 4명 이름 다 아세요? 솔라밖에 모르네. 퀸, 솔라. 예. 저기 누구지? 얘가 누구죠? 혹시 그러면 전하은님이나 우리 채팅으로도 혹시 이게 예, 화사. 예. 문별 솔라 휘화사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오프라인에서 4명 다 맞추면 제가 상품을 드리는데 제가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이기도 해요. 보면 다 역량이 다 있죠. 랩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유일의 스케치북 라이브 쇼를 보고 제가 팬이 됐는데 약간 제가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이기도 한데 4명이 다 잘 역량이 있고 잘 어울리시고 보는 사람하고는 시너지가 느껴져요. 근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마치 문별, 솔라, 휘나서 어우러지듯이 BLTS는 워낙 트위니까 잘 아시죠. 뭐 비즈니스적인 부분, 로, L은
법적인 부분, T는 테크놀로지, S는 소사이어티 이런 것처럼 잘 어우러지고 융합되는 게 제가 볼 때 연결과 융합 핵심.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이 걸그룹을 쓰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조직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기술의 융합,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처럼 BHS 융합하는 게 있다. 그리고 P2P 시대다 이제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마이 트리 컨설팅이니까 이제 데이터 성격 바뀌죠. 기존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디지털 흐름이 있어서 이런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사실은 메타버스는 이런 흐름이 있다고 봐요. 약간 중앙화에서 탈중앙화. 그래서 메타버스도 지금 다 중앙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탈중앙화. 그래서 크로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비고도 했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프로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NFT와 메타버스 이제 하는 기획 시장은 폭발적으로 하죠. 2025년도에 280 빌리언을 좀 하고 있고 NFT 이제 2020년도에는 315 밀리언이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NFT와 메타버스를 포함한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 했을 때 2025년도에 시장 규모가 310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NFT나 메타버스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체 화면을 하는 게 좀 나으시죠?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분류로 생각하시면 안 되라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분류가 아니라 이건 약간 요소로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 약간 인터널한 게 있고 익스터널한 게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고 증강이 있죠. 그래서 사적이고 증강인 게 라이프 로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외적이면서 증강인 게 증강, 우리 흔히 말하는 AR 부분이고 시뮬레이션에서 외적인 게 거울 세계, 미러 월드고 인터널 하면서 시뮬레이션 게 버추얼 월드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약간 분류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분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소로 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분류라는 좀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는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아바타 게임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카카오 맵과 같으니까 증강현실들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사물이나 인물, 정보 등 합성해서 하나의 보여주는 기술이고요. 라이프 로깅, 여기 라이프 로깅이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기록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묘사하는 기술. 그리고 거울 세계, 현실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가상환경, 그리고 가상세계 이쪽이 가장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분류라기보다는 이렇게 요소로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이게 뭐 이쪽에 HUD 디스플레이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켓몬고는 워낙 여기서 써보실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이런 증강현실 대표적인 서비스였죠. 라이프 로깅은 개인적인 약간 이게 부분이 약간 이제 메타버스에서 보면 하나의 이제 요소인데 페이스북 이름이 바꿔서 메타에서 라이프 로깅들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흔히 페이스북 이름 바꿔 메타에서 이런 쪽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카카오 맵 같은 이 거울 세계 좋은 예시들이 있고요. 가상 세계는 약간 좋은 입이 있고 높은 의미겠는데 이런 가상 세계를 지칭하는 게 메타버스 네가 중에서 가장 큰 가상 세계의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제 각 영역이 통합되고 이용자 경험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페토 부분들이 아까 설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확장이 돼요. 증가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들이 융합되는 제페토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각 영역이 통합되고 이용자 경험, 약간 이제 아바타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그냥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랑 약간 제 아바타가 움직여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이용자 경험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뭐 교육이라든지 제품 디자인, 업무, 전시 행사, 여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주로는 NFT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코어는 블록체인이긴 한데 이제 블록체인 플러스 X라고 해서 메타버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NFT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이 되고 있어요. 이제 NFT가 현실과 비현실, 가상세 현실 세계 이쪽은
비트의 세계죠. 예, 원자의 세계는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이렇게 하면서 NFT 내에서 부지를 하는 것들 부분에서 뭐 샌드박스나 디스텐스랜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NFT에서 이제 현존감이라고 하는 부분, 메타버스에서 실종 NFT가 이제 통해서요 창작물의 실종성을 부여하고 공유와 거래 이를 통한 소통을 촉진하게 됩니다.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현존감이 극대화됩니다. 오늘은 뭐 강의하니까 포인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실제 좀 워킹하고 있는 모델인데 여러분 이제 금융기관 많이 있으니까 NFT와 마켓플레이스와 마이데이터와 연계 서비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도 이쪽을 자문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좀 금융기관에서 많이 요청이 오고 있어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오는데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좀 약간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 기존과 뭐가 다른데 그걸 약간 경험을 약간 메타버스 상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와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의 금융활동을 아바타가 모방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실에서 제가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살이 빠지겠죠. 살이 빠지는 거를 아바타도 살이 빠지는 걸로 되는 거고, 제가 피자를 좋아해서 제가 운동 안 하고 열심히 피자를 먹으면 제가 살이 찌면 아바타도 살이 찌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금융에 대한 내가 여행 보험을 간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긴 하지만 금융의 액티비티에 대한 것들이 이런 아바타에서도 제가 현실 세계에 있는 금융에 대한 액티비티가 이 아바타에도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금융기업에서도 요 스타트업에서는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활동에 대해서 아바타가 모방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다. 키가 좀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마켓플레이스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오픈적인 오픈시가 있고 뭐 슈퍼레어 뭐 여러 가지 니프트 게이트웨이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NFT를 발행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창작물에 대한 NFT 발행, 민트라고 하죠. 거래, 심사, 금융활동까지 지원하는 온인원 플랫폼을 하나 예를 보면 이렇게 뭐 마켓플레이스, 이건 오픈시라고 하는 거 유사해요. 뭐 구매 상세, 거래 내역, 담보 제출하는 이런 뭐 플레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분절되어 있어요. 이제 그 연결하는 것들도 좀 플레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회사는 요거를 지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렇게 뭐 실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실제 사이트 가서 이런 거 많이 프로세스 많이 하시죠. 이제 발행하고 등록하고 구매, 정산, 이렇게 하는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엔드 유저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뭐 프로바이더의 플랫폼하고 이런 회사 이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블록체인 상에서 하는 거는 크로스 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카카오 자회사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이름입니다. 근데 그라운드 X에서 약간 좀 분리돼서 지금은 아예 카카오가 직접 자회사처럼 하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런 모델도 나와 있고요. 키인이 약간 그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이렇게 두 개의 세상이 있죠.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미래사의 가치는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점점점 이런 디지털 에코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더 많은 32%의 레베뉴를 만들 수 있고 프로핏 마진을 날 수밖에 없다. 네, 피터 웨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었고요. 이제 기존에 가상세계에 나가고 현실세계에 나가 있죠. 이제 현재는 각각 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연결되고 융합되는 게 이게 메타버스고 이게 NFT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세계 자산과 현실 자산들이 연결되는 상호 연결, 융합,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금융기관들이 있죠. 현실 자산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구찌가 현실 세계에 있는데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에 있는 구찌가 더 비싸게 되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수요 공급 원리도 있고 약간 쇼업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문이라 표현되는데 연결 융합되고 거기서 또 가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은 딱 세 가지 키워드: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화. 이게 다 NFT 포함해서 블록체인 역할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이 어디서 펼쳐지는 거냐? 결국 NFT 메타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페이먼트 물론 우리나라 넘어야 될 맞는데 뭐 NFT라든지 DID 부분이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 규모가 나와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화폐들이 나와 있어요. 뭐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 이거는 약간 블록체인 제페토나 아직 로블록스는 중앙화돼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탈중앙화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탑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현재는 그래서 약간 메타버스 안에서도 약간 탈중앙화된 건 샌드박스, 디지털랜드가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세파이어 센트럴 파이낸스 부분인데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부분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디파이 약간 이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실제 제가 이제 표현하는 코드 이스 뱅크, 코드 이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지금 디파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은행 지금 여러 아까 뭐 실제 보험도 있고 있는데 실세계에 있는 금융에 있는 게 약간 엔티티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코드 자체가 은행이 되고 코드가 인슈런스네. 약간 좀 혁신적이긴 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 디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낸스도 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실제 디파이 보면서 뭐 유니스왑이라고 해서 탈중앙화된 거래요. 덱스라고 하는데요. 저도 유니스왑 직접 써보고 있는데 유니스왑 뭐 다이,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이런 것들이 이게 기존 금융권들이 밸류체인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드로 구성이 된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PDF 보면 유니스왑이 이더리움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이자를 획득하는 유니스왑이 있고 메이커다오는 자신의 토큰을 기반으로 마치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처럼 아니면 CBDC 보수적인 그 중앙은행조차도 물론 연구 모의 과정이긴 한데 그걸 좀 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하고 있고 뭐 컴파운드 이렇게 또 빌려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NFT가 예술 작품 이게 이제 비플에서 유명한 600 이게 69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 800억 가까이 팔렸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그냥 하나의 이미지 파일인데 이게 600 거의 800억 이상의 가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플에서 이제 이걸로 이제 NFT가 촉발된 하나가 된 거고요. NBA 탑샷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농구, 특별한 순간, 모멘트를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이것도 블록체인으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UI, UX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데프랍스라는 회사인데 옛날에 이더리움 크립토키티라는 회사, 그 서비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더리움을 버리고 자체 플로우라는 걸 만들었는데 NBA 탑샷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갖고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래서 르브론 존스는 뭐 21만 달러 또 가장 NFT 할 때 가장 나오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NFT가 나와 있고 NFT와 메타버스죠. 그래서 떠오르는 메타버스에서 각종 아이템, 가상의 부동산을 NFT로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 아이가 하고 있는 로블록스에 있는 아이템이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제페토로 넘어가지 않죠. 현재는 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내가 로블록스에 많이 쓴 아이템이 제페토로 넘어갈 수 있는. 물론 근데 그 안에 컨버전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난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디지털 자산 형태가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탈중앙스럽게 크로스 메타버스로 가는 것들이 저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게 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플랫폼 간의 자산 전환이 가능할까요? 기업 간 이해관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적인 체계에서는 이제 그거는 엔티티에서는 서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엔티티에서 합의가 됐을 때 그것들이 약간 정책적으로만 결정이 되면 사실은 주식을 대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디지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약간 룰 베이스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책만 결정이 되면 그럼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좀 호환되는 게 물론 좀 미래 이야기입니다. 넘어야 될 수만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그것들이 좀 굉장히 현실 세계보다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DID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기반의 운전 면허증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지금 LG CNS랑 라이온 시큐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5부터 지금 그게 어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 신분, 나는 뭐 성인 남자야라는 밝히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호프집 가거나 편의점 갔을 때 제가 신분증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 다 노출되죠.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그럴 필요 없는 나는 성인 남자야. 나는 뭐 투이 컨설팅에서 이런 과정을 들었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모아서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체 셀프 서브넷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요. 자기 주체 인증, 자기 주권 인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인증 CA 기반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마이데이터 되면서 점점점 블록체인 기반 인증에서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DID도 이렇게 지금 해서 여러분들 탈중앙화 인증에서 이것들이 지금 메타버스랑 바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블록체인 붙여질 것이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인증이죠. DID. 근데 이게 메타버스에서 크로스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지금 사실 저도 과기부 IITP랑 저도 이제 그 과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가 신뢰성이죠. 제3자에 대한 부분, 개방성, 상호용성,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 결합성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블록체인 이슈이기도 한데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생태계 구현할 때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디지털 자산 마켓은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금융권에서도 지금 애매하고 있지만 다들 좀 관심들이 많아요. 이게 좀 TFT에서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디지털 자산들이 있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디지털화, 디지테이션하고 소유 증명, 프루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CBDC부터 하는 현금성이 있고 이렇게 디지털 아이템 기반, 뭐 크립토커런시, 뭐 실물 자산 기반 디지털 자산이 있고요. 이런 지적 재산권, 디지털 기반. 그래서 제가 점점 커지는 건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자산들이 좀 마이 데이터하고 연결돼서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한 펼쳐지는 장이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자산한 기술 중에 하나고 NFT는 뭐 오늘은 뭐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고 약간 이런 포인트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서 나중에 메타버스와 NFT와 마이데이터가 따로 노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런 펀저블한 거는 대체 가능한 거는 1달러가 똑같죠? 원 비트코인이 다른 원 비트코인, 원 이더리움이 할 수 있는데 모나리자 작품은 대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는 기술적인 토큰 아이디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면 좋으시죠? 당연히 대체 불가능하시죠. 근데 각자 역할도 있고 각각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꼭 하나는 실력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유니크한 사람이 돼야 나중에 투이 컨설팅이라는 명함이 없으시더라도 어디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전에 IBM 오라클 명함을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대기업 명함 띄고 벌써 5년 차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게 익숙해졌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투이에서 이제 배우시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배우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 근데 느낀 게 본인이 성장하면은 기업도 성장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같이 메타버스 길드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이게 뭐 NFT는 워낙 핫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옛날 ICO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견기업, 대기업 여러분들 컨설팅하고 엔터프라이즈에서 NFT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NFT는 거의 26배 성장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이제 아까 고객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재밌는 경험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 의사예요. 의사하면서 교수신데 한 벌써 몇 달 됐네요. 근데 그분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고 의사신데 자기 작품 설명을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NFT를 막 발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데 약간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그냥 설명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설명한 작품에 대해서 NFT를 주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팬덤도 좀 더 몰입감도 있고 확실히 약간 새로운 교육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메타버스에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지갑 속에 있는데 툭 치면 삼성전자 TV에 나오고 탁 치면 이게 좀 내 지갑에 있던 것들이 삼성전자 TV에도 나오고 LG전자 TV에도 나오고 메타버스에 큐레이션 된다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른 경험이죠. 자, 이건 뭐 기술 얘기인데 제가 NFT 제가 이제 가끔 방송이나 아니면 기고할 때도 이제 NFT가 이제 넓은 이 조명인데 사실 온체인에 있는 건 NFT 토큰만 있어요. 근데 메타데이터, 데이터, 이 작품이 어떤 거고 어떤 만들었고 하는 거 메타베타하고 링크. 그러니까 실제 이 저장되는 건 IPFS라고 이제 탈중앙화된 IPFS 탈중앙화된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블록체인에 있는 건 요 온체인에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오픈체인에 있는 건 메타데이터, 링크가 있다. 만약에 여기가 탈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NFT 토큰은 안전하지만 여기는 안전하지 않죠. 이게 그래서 탈취가 되면 링크만 만약에 탈취되면 NFT가 여기서 요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있는 건 토큰만 있고 나머지는 오프체인이에요. 요거의 링크를 만약에 탈취가 된다, 무제한으로 발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약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NFT가 연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와 에셋 하는 것 NFT 연결돼 있고 아까 69밀리언 피플에 대한 부분이고 디지털 소유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블록체인 5년 차인데 블록체인과 무관하게 여겼던 산업의 참여자들, 엔터프라이즈,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NFT로 메타버스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뭐 NFT는 뭐 이렇게 뭐 심미적 마켓, 펑셔널 NFT, 리얼 월드 NFT로 나눠 있고 아트는 이렇게 좀 날개를 달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니프티 게이트웨이랄까 오픈시는 들어보셨죠? 근데 이렇게 이거는 초청된 작가들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그래서 니프티 게이트에 올린 작가야 여러분들 리스펙트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렇게 실제 뭐 이렇게 카카오 크리에이튼 여러분들 카카오톡 안에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클레이튼에서 만든 클레이라는 그 암호화폐가 있고 클립이라는 그 지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직접 이렇게 NFT 거래할 수 있는 또 만졌습니다. 클레이 안에서 쓰고 있는 클립드롭스라고 하는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고요. 클립드롭스라는 이렇게 NFT 하는 것들이 이미 서비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지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드롭스 안에서 뭐 이렇게 20초 만에 완판이 되고 뭐 9,800만 원의 기록이 되고 그래서 NFT 때문에 원래 죽어있던 그라운드 X가 약간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넥스 인터넷에서 디센트럴랜드에서 이런 실제 지구의 모습을 담는 과성 공간에서 티틀을 꾸미거나 전세계에서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엑스인피니티 여기가 이제 베트남 스카이 마비스라는데 이게 우리나라 유니콘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니콘이 뭐 두나무 몇 개밖에 없는데 NFT 기반의 이제 메타버스로 하나 낼 수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을 때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걸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만들었지만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다. 플레이 투 원이라고 들어보셨죠? 플레이 투 윈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게임. 저도 이제 뭐 게임을 아주 많이 하는데 그 플레이 투 원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플레이 투 윈 게임을 안 하시게 된다더라고요. 왜냐면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다른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 인피니티라는 서비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얼월드에서 현대카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카카오랑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NFT로 쿠폰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이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NFT가 뭐냐면 NFT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전에는 저도 이제 벌도 5년 차인데 전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크립토에서 뭐 이렇게 금융자산과 연결돼 융합되는 게 있었는데 사실 NFT는 익스텐션 시키고 있어요.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자산이나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을 넌 블록체인 사업으로 확장
익스텐션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NFT가 하는 역할이고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장이 이제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저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미디어 메시지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건 맞아요. 그냥 우리가 본질적인 메시지가 중요하긴 하죠. 중요한데 또 내가 메타버스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NFT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질적인 부분 크리에이터에 대한 철학이 정말 그래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는 좀 동의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하니까 이게 안 되네. 제가 키보드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NFT 마켓, 여러분들은 컨설팅이니까 마켓 세그멘테이션 중요하시죠? 이렇게 보면 뭐 전체 크리에이터 사이드, 바이저 사이드가 있고 인디비주얼과 엔터프라이즈가 있죠. 여기 보면 엔터프라이즈 쪽도 있어요. 이게 CED죠. 기업이 대량으로 발행하는 소액 NFT가 있고 기업의 특정 부분에서 하는 컨텐츠 제공하는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 자체가 이거가 결국 장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NFT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그멘테이션 부분에서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두나무랑 하이브랑 같이 하고 있고 뭐 JYP랑 어디 하고 있던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예요. 컨텐츠가 있는 데들은 다 관심이 NFT나 메타버스 관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